공감으로 완성하는 코칭 1장 코칭에서 왜 공감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감 코칭에 관한 글을 쓰고 있을까요? 코칭 관련한 대부분 책 가운데 공감에 관한 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이미 공감에 관해 잘 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공감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허망하기까지 하죠. 공감은 코칭의 핵심, 즉 코어입니다. 우리는 코치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코칭 목표나 더 나은 성과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코치가 스스로 코칭 프랙티스를 되짚어보고 중대한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코치가 자신의 코칭에 공감을 적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코치이며 트레이너인 우리는 코칭에서 공감을 사용하면 고객에게 자신의 정서적 맥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공감은 고객의 변화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공감을 받아보았고 우리 자신도 공감을 통해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첫째로 무엇이 공감이고 무엇이 공감이 아닌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감을 변화의 핵심 요소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공감 코칭이 고객, 팀, 조직에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주 공감을 동정이나 연민과 혼동합니다. 동정은 미안해하는 감정입니다. 코치들은 고객에게 미안해하거나 불쌍한 감정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공감이 동정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을 갖춘 코치가 되려면 아래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언어나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온 감정을 알아차리기. 고객의 언어 표현, 경험, 행동이 감정의 근원임을 알아차리기. 고객의 언어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감정, 경험,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기. 예로 든 각 구성 요소들은 아래 사례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 경험, 행동을 이해하며 그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고객, 동료, 친구, 파트너를 말합니다. 공감은 대인관계 기술이죠. 우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코치가 어떻게 조직 맥락에서 공감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웨브 코치. 에릭은 15년 경력의 유능한 회계사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제이슨은 에릭의 상사이죠. 엘리자베스는 에릭에게 상사와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릭은 업무 중에 제이슨이 자신의 제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릭은 제이슨의 보수적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릭은 이미 회사에 자신이 차기 파트너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의 속도와 크기 그리고 몸짓에서 에릭이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상사인 제이슨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다 말고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직관적으로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에릭, 제이슨이 당신의 전문 지식을 무시해서 화가 나셨군요. 에릭은 이제야 엘리자베스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 느끼는지 몰랐네요. 네, 제이슨, 맞아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에릭의 감정이 비언어적으로 표현됨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이슨의 태도를 말할 때 에릭의 감정이 표현된다는 점을 잡아냈죠. 이제 에릭은 엘리자베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이 공감의 첫 번째입니다. 그 경험에서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코치가 이해한 것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효과적인 공감과 현대적인 공감 정의에서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감은 단지 비즈니스 맥락이나 심리치료에서 너무 뻔한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공감이 심리치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감이 심리치료에서 고객에게 변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칭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칭은 심리치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코칭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공감을 사용합니다. 코치와 고객 사이의 모든 중요한 관계를 지원할 경우, 고객 상황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인정해야 할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는 고객의 본능적인 반응을 진정시켜야 할 경우, 세 가지 R, 즉 관계, relationship, 이유, reasons, 그리고 반응, reactions가 중요합니다. 관계. 성공적인 코칭 결과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치와 고객의 관계입니다. 코칭 결과는 코치의 지식, 자질, 경험, 기술, 훈련, 배경, 코치의 나이나 성별보다 코칭 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코치와 고객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관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관계란 비즈니스를 위한 코드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코드는 코치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또한 고객 분야에 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코치에게 필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감이죠. 코치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관건이지 코치가 고객이 일하는 특정 분야에 관해 아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고객에게 공감하는 코치는 고객의 경험과 동일하게 상황을 인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식은 고객의 경험에서 출발할 때 지시적이지 않습니다. 비지시적인 코칭일 때 코치는 고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 비달은 사람들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어른들은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코치가 고객에게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공감을 포함한다면 비지시적인 코칭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 우리는 그다지 개의치 않지만 신경과학과 코칭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코치와 고객의 관계는 숨겨진 정서 부분이 처리되도록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소파에 누워있거나 뉴에이지 기법에 참여하는 등 이상한 활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칭에서의 공감은 코치와 고객 사이의 일반적인 구두 교환의 일부입니다. 공감을 왜 전달해야 할까요? 고객은 코치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코치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코칭 과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나와 어울리는 부분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정서에 대한 거울 이미지라고 합니다. 코치 안에 이러한 감각은 코치가 전달하지 않으면 고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치가 고객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코칭에서 공감을 위해서는 코치가 고객이 느끼는 기분을 말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코치가 느낀 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반응했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죠. 이것은 누구나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특히 사교적인 경향이 있는 여성들이 정서에 잘 반응합니다. 공감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치 있는 기술로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지능으로서의 공감. 공감은 정서지능의 한 부분으로 경영과 리더십 기술로 사용됩니다. 정서지능은 지난 20년간 IQ와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였죠. EQ라고 불리는 정서지능은 조직 성과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골만의 베스트셀러인 EQ 정서지능에서 사업 성공이 지적 요인만큼이나 정서적인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정서지능은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타인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었죠. 이 책의 메시지는 그때도 급진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분노와 불안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나요? 공감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에서 정서지능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감이 학습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바론 코헨은 그의 책 공감 제로에서 공감은 보편적인 해결책이다. 공감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코헨 남작은 개인의 공감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의 수준. 이 책에서 우리는 심리치료사, 트레이너, 개발자로서 공감 수준을 발전시킨 칼 로저스, 제라드 에간, 데이비드 먼스, 브라이언 소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코치들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공감이 중요합니다. 공감에는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무공감, 침묵, 충고, 판단, 질문 등. 부분적 공감, 둘 중 하나 이상의 확인된 느낌의 반응. 1차적 공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단서에 기초한 정서나 감정의 반응. 고급 공감, 직감이나 추측 또는 느낌에 근거하여 반응. 무공감, 고객을 배려하는 코칭 상황입니다. 당신은 무심코 고객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고객을 신문하면서도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습니다. 판단, 충고, 질문은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공감은 아닙니다. 반면에 당신은 지루함, 반복되는 이야기로 피로해집니다. 또는 고객이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에 대한 반감으로 고객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무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치로서 고객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공감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코치가 고객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코치의 얼굴과 몸이 고객을 미러링 하더라도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러링은 연계를 확립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코칭에 유용하지만 공감을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소 산만한 관리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처럼 직원이 울고 있는데도 문자 메시지나 보낸다면 당신은 무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공감. 부분적 공감은 고객이 느끼는 정서 세계의 일부만을 다루는 공감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객은 새로운 주문 시스템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승진 신청에 관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분적 공감 대응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고객의 좌절감과 그 이유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감정, 혼동, 이유, 그리고 고객의 표현에 대해 코치가 언급하기 등 앞서 말한 3가지 공감 요소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자신감 부족을 시사하는 고객의 목소리에 드러난 감정을 담지 않아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공감은 충분한 것 같지만 큰 변화를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1차적 공감.
1차적 공감이란 고객이 표현하는 모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이유와 식별하는 반응을 포함합니다. 코치는 1차적 공감을 위해서 고객이 말로 표현하거나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감정에만 반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고객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스템이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승진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적 공감이 잘 전해졌는지는 증거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증거는 코치가 확인한 느낌에 대해 고객이 언어나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급 공감. 고급 공감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코칭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코치로서 고객에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을 직감하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위의 고객에게 대한 더 진전된 공감적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당신의 경력에 대해 걱정하지만 승진 기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일했는데도 X가 승진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X가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당신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 있게 승진 신청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공감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 기초하므로 고객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객의 진짜 감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고마워요, 바로 그거예요 라며 코치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코칭이 시작됩니다. 요컨대 1차적 공감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느낌과 경험에 반응합니다. 반면에 고급 공감은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하거나 완곡하게 표현되었을 수 있는 감정을 찾아내죠. 전통적인 조직에서 업무 문화는 느낌과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들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경우에 고급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갈등을 다루거나 고객에게 도전하거나 맞설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움, 불안, 자신감 부족 등 그림에 누락된 감정이 자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행복과 성공에 관해 대중적으로 접근한 긍정 심리학은 주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설계된 망각의 탈리 샬롯은 삶의 부정적인 면을 무시한다면 불안, 불확실성,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리버 버크만의 저서 합리적 행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크만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하는 세계가 사람들을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추구가 오히려 행복을 성취할 기회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접근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것이 실패와 우울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작습니다. 공감 모드. 공감 모드는 그들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실제 그들이 느낄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가 코칭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코치는 현재와 과거의 감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행동에서도 감정적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공포심이 있으며 실제로 미래에 실행할 때 잠재적으로 초조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 사례 연구를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티나 임원 코치. 임원 코치인 마티나는 운영 책임자인 브라이언과 일하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브라이언은
세계적인 소매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티나는 이미 브라이언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둘은 브라이언의 코칭 목표에 동의했죠. 코칭 목표 가운데 하나는 프리젠테이션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티나는 과거의 불행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합니다. 마티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티나, 당신의 마지막 발표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 기분이 안 좋았군요. 그녀의 질문은 그때 브라이언에게 일어났던 일과 다른 비슷한 사건들을 탐색하게 할 것입니다. 그 뒤 마티나는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현재 브라이언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때의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티나는 프리젠테이션 자체에서 느끼는 초조함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발표 전에 초조해 보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마티나는 프리젠테이션과 연관이 있는 브라이언의 감정이 확장되도록 돕습니다. 이때 주로 다루는 내용은 흥분감, 자신감, 희망입니다. 이들은 또한 프리젠테이션의 예행 연습 계획에서도 서로 동의합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예행 연습과 비전 세우기 같은 추가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공감이 필요할까요? 공감이 효과가 있으려면 고객이 학습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공감을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공감은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의 제한을 느끼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요소를 끄집어냅니다. 이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열정적인 학습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이들은 먼저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가족, 학교, 선생님, 친구 등을 만납니다. 그림은 경험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